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36명으로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이 유지됐습니다. 오늘부터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QR코드로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이 끝나면서 지침을 어기는 사업자나 이용자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숨쉬기 편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한정 판매되다 마스크 업체들이 생산량을 크게 늘린 데 따른 겁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입국 금지 조치 이후 3개월 만인데 코로나19 재확산 중인 미국은 제외됐습니다.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상원청문회에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1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염이 급격히 확산하자 식당 영업 제한 등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16개 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는 51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은 36명으로 서울 9명, 경기 11명, 광주 12명을 비롯해 대전 3명, 대구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 5명이 확진됐고 이를 포함한 신규 해외 유입은 15명에 달했습니다. 완치 환자는 76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613명입니다. 오늘부터는 유흥업소를 포함해 뷔페나 노래방 같은 고위험시설은 반드시 QR코드를 이용해 출입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2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뒀는데 현장은 얼마나 준비가 됐을지 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 서울 신촌의 뷔페 식당 입구. 마스크를 쓴 손님들은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에 QR코드를 내려받느라 분주합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받은 뒤 이 태블릿 PC에 입력해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만 뷔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QR코드 방식을 잘 모르는 손님들에게 이용법을 안내합니다. 인증되셨고요. 전자출입 명부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이용객들은 오히려 안심이라는 반응입니다. 누가 정확히 왔다 갔는지 모르는 게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사람들끼리 확실할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출입 명단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접촉자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유흥시설과 뷔페, 노래방 등 12가지 업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전자출입 명부 작성이 의무화됐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20일 동안 계도 기간을 뒀는데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준비 안 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언제 작성됐는지 알 수 없는 수기 명단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발열 검사조차 하지 않는 PC방도 있고 QR코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QR코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오늘부터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오늘부터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 수입 결정 이후 질본과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 요청을 해야 하고 의료원 측은 필요시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 무상 공급 물량을 우선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오늘부터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일제히 판매합니다. 이는 여름철을 맞아 숨쉬기 편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인기를 끌자 웰킵스 등 마스크 제조업체가 생산량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겁니다. 롯데마트는 전 점포에서 장당 500원짜리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16만 장을 5개들이 상자로 판매하며 1인당 한 상자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 100개 점포에서 장당 500원에서 600원의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하며 이번 주는 1인당 10장까지 살 수 있습니다. 편의점들도 오늘 일제히 판매에 나서 CU는 전국 14,000개 점포에서 5개의 판센트로 판매하는데 1인당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세븐일레븐도 모든 점포에서 하루 평균 5만 장을 장당 6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부산에서 지하철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보안관을 무시하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경찰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한 남성이 도시철도 보안관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듣고서는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보세요. 이 진짜 다 보세요. 한 60대 남성 A씨가 부산 도시철도 부전역에서 난동을 부린 건 지난달 27일.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는 식으로 쓰다가 보안관에게 똑바로 착용할 걸 요구받자 폭행과 욕설로 맞섰습니다. 영무실로 가는 동안에도 행패는 계속됐습니다. 나라가 영웅씨가 직원이고 내가 아니 그 뭐가 된다. 네가 냈니? 중요했어. 네가 뭔데 뭐 속도만 와라가네. A씨의 난동은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승객들이 그 피해와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이분 협조해 주시하니까 안에 이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욕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안이나 해라. 경찰은 A씨를 철도 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는 이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열차를 탈 수 없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신고된 사례는 부산에서만 최근 한 달 사이 80건에 달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대형 집단 감염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착용하시어. 경찰은 대중교통과 관련한 방역수칙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서울시는 내국인과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3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외국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유럽연합 정상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대신 화상으로 회담을 열었는데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정상회담의 모습을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 EU 지도부와 대형 화면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청와대 회의실을 화상 정상회담을 위한 스튜디오로 개조했습니다. 대통령 좌우 배석자들의 자리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달았습니다. 태극기와 EU 깃발, 한 EU 정상회담 문구까지 실제 정상회담과 거의 같은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린 뉴딜 정책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 EU 정상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우리 식약처와 유럽의약품청이 맺은 정보 공유 협약을 환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의 공공재가 돼야 한다면서 일각의 자국 우선주의에 반대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우선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비슷한 형식으로 열리기는 했지만 비대면 양자회담은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있을 화상 정상회담의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현했다면서 이번 디자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상회담의 형식도 바꿔놨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런 특별 회담장을 통해서라도 각국 정상들을 화면으로 보면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새로운 정상 외교의 모습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수출이 392억 1천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지난해보다 11.4% 감소한 35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6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수출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감소율은 20%대에서 10%로 줄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6억 7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8.5% 줄어 5월보다 감소폭이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6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콘텐츠 수출액은 액수로 보면 전체 산업 수출액 가운데 2%가 안 되지만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기를 뚫는 화상 수출 상담회가 열려 한류 흐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어서 와. 방방코는 처음이지?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전 세계 동시 접속자가 최고 75만 명을 넘었고 웹툰 신의 탑 애니메이션 버전은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에서 한류를 재점화했습니다. 日本の人たちも面白いと思って見れるので、今まさしくもう第何次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韓国ドラマブームが起こっているらしいですよね。 하지만 전 세계 콘텐츠 전시회는 줄줄이 취소되고 신규 제작은 미뤄진 상황. 35개 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으로 만나 콘텐츠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회사 경우는 아마 그 중국 시장 3분의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오히려 저희한테는 지금 기회가 돼가지고요. 만나지 않아도 저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콘텐츠진흥원은 K 콘텐츠 엑스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상시적으로 온라인 수출 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동남아권뿐만 아니라 북미권, 더 나아가서 유럽권까지 이런 수출 상담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콘텐츠진흥원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분야에서도 화상 수출 상담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대상은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한류가 뜨거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82년생 김지영이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잇따라 우리 책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6% 넘는 성장세를 보여온 콘텐츠 산업 수출.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10% 넘게 감소하는 와중에도 콘텐츠 수출은 8%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수출길 개척이 신한류 흐름을 잇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직류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교류 전기용 전력 계통과 전력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렇게 복합적인 전력 계통을 효율적으로 분석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을 막을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블랙아웃. 전기 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는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직류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망과 기존 발전소의 교류 전력망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신전력 설비들에 대해서 직접 시뮬레이터와 연결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설비 동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어떤 불안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변동에 따라 전력 계통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사전에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0대 컴퓨터를 통합해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서버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술로 인체의 핏줄과 같은 전력 계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계통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석을 가능하게 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증을 마친 이 기술은 중국 등 해외에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초 분석 시간을 2-3일 이내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 전망도 밝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막혔던 유럽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우리나라 등 14개국에 대해서 오늘부터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영국과 호주에서는 일부 지역에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를 비롯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관광지의 식당과 상가 대부분이 한산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연합 EU가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등 역의 14개국에 대해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중순 입국이 금지된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중국의 경우 유럽 시민들의 중국 입국이 이뤄지면 EU 입국을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미국은 입국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È molto importante, diciamo perché un paese che ha molti abitanti, comunque il turista è un numero elevato, cioè che viene comunque a Roma, è sempre venuto. Se quelli non vengono, giustamente diminuisce ogni cosa, ecco. 일부 EU 회원국은 이미 일부 여개 국가에 대해 입국을 허용한 상태로 입국 시 격리 조치 등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자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이런 해외 관광객 유치 조치와는 달리 영국은 중부도시 레스터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하자 지역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에서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봉쇄 조치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문을 닫고 식료품점과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 영업장은 휴업에 들어갑니다. Devastated, a little frustrated because we were preparing ourselves from the 15th of June onwards to go back to some form of normality. 남반구의 호주도 영국처럼 비슷한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멜버른의 경우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4주간의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EU 국가들은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도 영국과 호주처럼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유럽 대륙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긴장의 끈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있는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가 현지 시간 6월 30일 방문자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대상주를 기존 8개 주에서 16개 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으로 추가된 주는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등입니다. 앞서 뉴욕주를 비롯한 이들 3개 주는 지난 25일부터 엘리베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텍사스 등 8개 주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들 주는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주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격리를 당하고 최대 $10,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정점때보다 2배 이상인 10만 명의 일일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건당국자가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대표격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연일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하루 신규 환자가 1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는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4만 5천여 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We are now having 40,000+ new cases a day.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and so I am very concerned. 확산 초기 때보다 위험이 올라가고 있다며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자 확산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조차 무시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ou've seen of people congregating often without masks, of being in crowds and jumping over and avoiding and not paying attention to the guidelines that we very carefully put out. 애리조나주가 술집과 체육관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뉴욕주처럼 감염자가 급증하는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환자가 줄고 있는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등 주변주 7곳을 뺀 42개 주가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술집 업주들이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염자 확산을 이유로 다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재선에 눈이 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도력 부재에 주들 사이는 물론 주민들 간 갈등까지 코로나19에 미국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승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30일 FDA가 마련한 지침에는 코로나19 백신이 플라시보, 가짜약보다 최소 50%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란 가짜약을 먹고 있지만 약을 먹는다는 심리 효과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FDA는 백신 회사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백신 회사가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적인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간 상황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대유행 가능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2011년부터 9년 동안 중국 10개 지방의 돼지들로부터 170개가 넘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G4라고 이름 붙인 이 바이러스는 신종 인플루엔자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G4가 팬데믹을 유발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람 감염에 필요한 필수적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를 사람과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이는 페럿을 이용해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데다 전염성도 강했습니다. 또 사람 세포에서 자가 복제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쉬워지면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람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는 데다 계절성 독감으로 G4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항체 검사에서는 전체의 10% 정도가 이미 G4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아직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없지만 돼지 사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 관찰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모은 것을 바이오 빅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바이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요즘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 지니어스의 박웅양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